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7곳에 집을 잡은 분들은 다른 곳보다 3배가 더 떨어질 수 있으며 폭락 후에도 지금 시세를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까지 전국 모든 곳들의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폭락장에 어디가 위험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미국 금리 인상, 러시아 전쟁, 중국 경제 위기, 전 세계 자산 거품 등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떼돈을 벌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여기 집은 3배 가까이 떨어질 수가 있다. 당장 팔아야 할 7곳은 지금 매물 홍수 때문에 완전 뒤집어졌죠. 돌아가고파. 자, 매물 홍수 탈출. 먼저 이 지도를 잘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특정 지역을 폄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외곽은 그냥 집이 별로 없으니까 더 무시한 거예요. 보시면 자, 먼저 파주. 지금 서울 거리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 서울 강남하고의 거리, 먼 곳들입니다. 양주, 인천, 안산, 시흥. 안산, 시흥은 주로 이제 외곽, 이 바닷가 쪽. 그 다음에 화성, 평택, 안성. 자, 이 7곳이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2020년에도 별로 안 뛰었고요. 20년 후반, 21년에 여기가 사실상 만년 미분양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뒤늦게 폭등한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뛰니까. 다음에 하락장이 오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다음에는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상당히 위험하죠. 물론 여기에 안 적혀 있는 이제 여기 오산이라든가 용인의 뭐 처인구라든가 뭐 웬만한 이런 곳들도 그렇게 좋은 곳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자, 이제 회복이 어려운 7곳 파주, 양주, 인천 이제 대부분 지역이에요. 시흥, 안산, 외곽, 화성, 평택, 안성 이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잘 한번 봐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서울에서 실거리가 비교적 멀죠. 멀고 미분양, 과거에 미분양이 넘쳐났던 곳이고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곳이고 인기가 상대적으로 덜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가격이 낮았던 곳이 지금은 2배에서 3배까지 뛴 곳들이 많습니다. 이곳들. 그래서 이곳들이 비인기 지역으로 이제 2020년 후반부터 21년 뒤늦게 집중 폭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뛰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가 다른 곳이 뛰니까 얘도 따라 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특별히 좋다고 할 수 없어요. 뭐 호재로 뛰었다, 그 주변이 좋아진다, 사람들은 집값이 뛰면 다 이제 거기 호재가 넘쳐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락을 그러면 이 7곳이 왜 폭락할 우려가 크냐? 자, 약 50군데, 대략 한 50여 군데 해당되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들어봤죠? 이곳보다 얘들이 이 원이 더 위치가 떨어져요. 여기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 이 안쪽으로.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2기 신도시 때도 미분양이 막 위례까지도 미분양 났잖아요. 그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데 2기 신도시 택지지구뿐만 아니라 각 주요 도시, 유성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데 얘들이 거래가 잘 될 턱이 없죠. 바로 그것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50여 곳 3기 신도시 택지보다 입지 경쟁에서 열세라서 공급 폭탄 또는 인구 감소에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외도 있습니다. 여기라고 다 나쁘지 않아요. 어디냐? 자, GTX, SRT 근처라든가 넉넉 잡아서 2km. 그 일대는 서울 접근성, 교통으로 탁월하잖아요. 이런 곳들은 폭락했다가 다시 또 폭등할 수도 있다. 바로 GTX, SRT 근처만. 나머지는 좋지 않으니까 또 가격이 또 싸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웬만하면 이 안쪽으로 접근하세요. 자, 이번에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하고 지금 3기 신도시 택지지구 50군데하고 지금 아까 제가 7군데 동그라미 친 곳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뭐 역곡, 광명, 학원, 군포, 대암이, 용인, 플랫폼시티, 성남, 복정, 위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이원
이 원이 자 지금 아까 7군데 여기 자 오른쪽 보시세요. 서울에서 먼 경기 외곽. 자 이걸 축소시켰다면 이 원이 이곳이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더 바뀌잖아요. 앞으로 엄청나게 분양할 공급할 곳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과연 얘들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까요? 이제 이해 가셨죠?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 엄청납니다. 매물이. 자 이제 지금부터 폭락장 최고의 부동산 방법, 여러분들이 집값 하락기 강남 불패, 근데 하락장만 놓고 보면 강남 필패입니다. 반드시 강남이 제일 많이 빠진다 이거예요. 비싸니까. 강남 불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불패라는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음 상승장에는 강남만큼 유리한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락이 먼저 오잖아요. 여기 보실래요? 자 이제 먼저 분양하고 매매하고 갈아타기,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부동산 방법은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일단은 분양 쪽으로, 분양도 가점이 좋은 분들은 좋은 곳만 넣어야 돼요. 한번 어쩌는가 보려고 넣었다가 당첨돼 가지고 후회하시는 분 지금 많이 상담합니다. 세대수 적거나 입지 열악한 곳들, 세대수 적으면 200세대 미만은 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런 데는 나중에 별 볼 일 없어요. 어디가 됐든 세대수가 제일 중요해요. 입지하고. 자 그다음에 분양, 고분양가, 외톨이 분양, 이거 청약 조심하세요. 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싸면 나중에 분양가 밑으로 떨이 분양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나홀로 분양 좀 비싸더라도 뭐 뉴타운 재개발 또는 신도시 택지지구 이런 데가 좋은 거예요. 얘 덜렁 하나 분양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별로예요. 그리고 미분양됐거나 미계약됐거나 오피스텔 이런 걸 분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이런 걸 왜 계약합니까? 이 시점에서 집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가점 금액이 높으면 3기 신도시 서울 넣어도 돼요. 다만 분명히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본인의 여건이 좋은 상황이면 좋은 곳 넣고, 그다음 별별 없고 그렇다면 나쁘지 않은 곳만 골라서, 비교적 3기하고 서울은 현재 입장에서는 좋아요. 자 그다음에 대출 제한, 자금 부족, 돈이 모자라요. 의무 입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양받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안 될 것들은 하지 마세요. 이해하셨어요? 에이 한번 넣어보자 해갖고 이런 마음으로 넣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러다가 경매당하면 어쩌시려고요? 돈 못 갚아갖고 큰일 납니다. 자 이제 매매, 영끌 무리한 갭 투자, 이건 최근에 10에서 20% 떨어지는 금매가 막 나오는데 이게 무슨 금매예요? 2배에서 3배 뛴 게 이제 10에서 20% 떨어졌는데 이거 금매 아닙니다. 잡지 마세요. 폭등 후에 조금 하락했어요. 이제 매입 시기를 최소 대선 이후 한 4월 달까지는 늦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1주택 보유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만약 영끌 비아파트 이런 것들은 팔아버리는 게 좀 어떨까? 왜냐하면 하락장 오면 팔리지도 않고 망하잖아요. 떨어지니까. 근데 그냥 괜찮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굳이 뭐 집을 샀다 팔았다 할 필요는 없어요. 떨어지면 어때요? 올라가는데. 다만 입지가 아까 제가 지적해 줬듯이 그런 곳들 갖고 있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다주택, 대선, 지자체 보면서 폭락 전에 매도를 해야겠죠. 지자체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번에, 이걸 좀 봐야겠죠. 이제 갈아타기입니다. 영끌 무리하게 잡은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좀 금액을 줄여서 가거나 아예 팔아버리는 것도 생각하세요. 그리고 외곽이라든가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매도가 최선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아파트는 지금부터 폭락장까지 뭐 끌고 가도 상관없어요.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갈아타면 되니까. 다만 미리 던지는 게 조금 유리하긴 하겠죠. 덜 빠지니까. 이제 수도권 입지 분석. 자, 수도권은 이거 잘 보세요. 여기 경기도잖아요. 왼쪽에 이제 인천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서울에 하얗게 된 게, 자 여기 A라고 써진 이 네모 박스. 자 그다음에 B, B가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밑으로 빠졌어요. 왜? 강남이 여기 밑에 있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서울이 최고로 좋아요. 서울 이길 경기도는 앞으로 이제 많지 않습니다. 가성비 면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인데 여기 보시면 고양시, 의정부 뭐 그래요. 남양주 일부,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의왕, 광명, 안양, 시흥, 안산의 일부, 군포 일부, 수원 일부, 용인 일부, 이 정도 급이 B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곳들은 위치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 김포도 가까운 곳은 좋은데 신도시 쪽은 너무 멀어요. 서울에서. 자 여기 보실래요? 미래 집값은 서울과 강남 중심으로 재편. 그래 여기 서울하고
강남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서울의 중심은 강남이므로 강남에서 원거리 도시와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불리합니다. 당연히 원거리하고 신도시는 좋지 않겠죠. 다만 3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먼 곳들은 좀 가격이 싸요. 그래서 2배까지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1기, 2기 신도시는 이미 대폭등했잖아요. 걔들은 폭락하고 서울에서 먼 곳들은 별로예요. 분양하고 다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B 안쪽으로 웬만하면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거리가 멀면 심리적으로 거리량이 줄면서 상승 탄력이 좀 어렵겠죠. 서울에서 멀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서울 중심을 원을 그려서 원이 커진 곳은 서울에서 멀고 경쟁 지역이 많으므로 신중하라. 뭔 말이냐? 자, 원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 B가 이렇게 원이라면 여기에 경쟁자보다 이 C를 한번 더 크게 해보세요. 원이 클수록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또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하고 달리 입지가 다 비교적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먼 곳들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중심을 그려서 원이 커진 곳은 좋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만 이 C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이 외곽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있어요. 서울에서 거리가 멀지라도 인구 밀집도가 높으면서 GTX 또는 SRT가 들어가면 그 인근만 말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별 볼 일 없어요. 긍정적이다. 자, 이제 이걸 원으로 한번 구분해 보겠어요. 이것도 몇 번 해드린 얘기인데 서울이 A, 자 서울 인근 지역이 B, 그리고 경기도부터 충청도 약간 뭐 여기 굳이 조금 더 넓힌다면 대전, 세종까지 포함시킬 수 있어요. C, 그리고 전국이 D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봤을 때 자 A급은 서울 전체예요. 지역 순위는 강남 3구가 최고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기를 어디가 이긴다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강변, 도심권, 서울 외곽 이 순서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인구는 950만 정도 되는데 서울이 수도권의 18분의 1밖에 안 돼요. 땅 되게 좁죠. 경기도가 이 서울의 18배, 전국의 150분의 1, 이 15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도권의 18분의 1밖에 안 되는 이곳에 약 전 인구가 5분의 1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얼마나 희소성이 있겠어요. 빈집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일시적으로 3% 있고 서울이 세계 10대 도시고 우리나라가 경제 여건이 튼튼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도시로서 서울은 설령 집값 거품이 있다고 할지라도 폭락 후에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B급 경기 중심부, 여기 중심부 아까 제가 읊어드렸죠. 지역순위, 주요 신도시가 이제 최고고요. 그 다음에 과천, 광명, 성남, 용인, 하남, 안양, 수원, 구리 이 정도 급을 포함시키는데 자, 그 다음에 인구 면적은 약 한 600만, 수도권의 18분의 5에 해당돼요. B가. 자, 그 다음에 전국의 150분의 5, 이 땅이 넓은데 이곳에 인구가 600만 정도 사네요. 빈집 예상 10년 후에 10%? 약간 서울보다 많죠. 공급 폭탄 신도시와의 경쟁을 해야 돼. 얘들은 B가 입지가 좋다고 하지만 B도 그렇게 서울에 비해서는 좋지 않아요. 하물며 C 보실래요? 이제 경기 외곽 플러스 인천 다 포함. 자, 인천, 군포, 시흥, 안산, 김포, 그리고 화성, 평택, 파주, 양주, 오산, 남양주의 일부 이런 데는 다 해당돼요. 이 인구는 1000만 명 정도, 수도권의 18분의 12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에요. 수도권. 그리고 전국의 150분의 12. 전국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뭔 말이냐? 이 수도권 인구가 약 50% 정도 되잖아요. 즉 150분의 12 전국 땅덩어리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이 인구는 반절이 나 있으니까 이 지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전망이.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지방 진짜 전망 안 좋은 거예요. 특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제가 외곽 안 좋다고 하지만 더 안 좋은 게 D예요. 이제 보세요. 아무튼 빈집 예상은 10년 후에 20% 여기 C가, 그리고 공급폭탄 외곽에 집중돼 있다. 자, D급 광역시 보실래요? 세종, 대전, 세종이 제일 나아요. 광역시에서는. 이제 특별시죠. 뭐 광역시가 아니라 여기 세종은 이제 행정수도가 이전하는 이제 특이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인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순으로 전망이 밝습니다. 대전은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부산보다 좀 더 유리하고, 부산은 국제 신도시인 바닷가 쪽, 대구나 울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아요. 자, 인구 면적 2,500만으로 이 땅은 엄청나게 큰데 50% 인구가 살고 전국 150분의 132라는 토지를 갖고 있어요.
빈집 예상 10년 후에 약 30% 이제 넘쳐날 거예요. 여기는 중소도시만이 아니라 이런 대도시도 인구가 자꾸 수도권으로 옮겨가니까. 그리고 공급 폭탄, 빈집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최근에 뭐 울산이네 부산이네 뭐 분양가 8억 30평대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받지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에서 또 다른 이제 관측, 또 다른 측면에서 시각에서 보자고요. 폭락 후에 폭등할 8곳. 이제 폭락은 하는 건 맞아요.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 8곳이. 왜? 비싸니까. 근데 결국은 폭등할 곳 8곳. 장기적으로 좋다. 보자고요. 강남 전체 얘가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 가장 많이 올라갈 거예요.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이 두 번째 좋은 게 서울이에요. 얘는 25개 모든 구가 지금 하락했죠. 그런데 폭락 제일 많이 빠지겠죠. 왜? 서울이 지금 12억이 넘어가잖아요. 집값이. 반토막만 돼도 6억으로 떨어질 텐데. 그지만 결국은 신고가 찍고 갈 곳이에요. 서울은. 세 번째 좋은 게 3기 신도시 택지지구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자, 3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이제 분양이에요. 뭐 아무리 고분양가라도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이 있는 거야. 물론 집값이 만약 2, 3년 떨어졌다. 그럼 얘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얘도 미분양 날 테니까. 그때는 이제 순서대로 얘보다 더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골라야겠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자, 50여 곳이나 된다. 그리고 1, 2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왜? 이미 분양 입주 다 한 거잖아요. 웬만하면. 물론 지금 아직 일부 입주 안 한 것들은 뭐 좋을 수 있죠. 분당, 위례, 광교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가까운 곳들 엄청 많아요. 얘들 중심지라고 했어요. 1, 2기가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경기도 중심지여도 괜찮습니다. 과천, 성남, 용인, 광명, 구리 이런 등등등. 그 다음에 광역시 중심. 자, 이거 잘 보세요. 광역시하고 지방 중심은 다 중심지로 보면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상위 10% 어느 도시나 부자 동네는 있거든요. 지금은 너무 부자 동네가 많아. 지방 광역시가. 나중에 폭락한 다음에 회복도 못할 곳들이 제가 보기에는 널려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거기에서 뛸 만한 곳들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90%는 안 좋으니까 고가 아파트 조심하세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지방은 뭐 창원, 전주, 청주, 진주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기타 등등. 역시 상위 10% 핵심은 신고가 찍을 수 있지만 나머지 90%는 신고가도 못 찍을 수가 있다. 여기하고는 상관없이 GTX, SRT, ABC 노선 모든 것들이 폭락한 다음에 다시 폭등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폭락을 한 후에 뭐 가격은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가격에서 폭락 후에 약간 반등은 할지 몰라도 회복을 못할 곳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7위부터 볼게요. 순위가 올라간 곳일수록 안 좋아요. 자, 7위 상투장의 비싼 곳.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곳. 자, 그런 데는 조심하세요. 여기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밖은 이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그 사이 있죠. 그것들은 별로 안 좋아요. 서울에서 강남에서 거리가 머니까. 5위는 전철역 이번구. 특히 경기도나 지방은 교통이 생명입니다. 예전에는 학군, 인프라 이런 걸 봤는데 기본적인 걸 봤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에요. 그 다음에 4위 서울에서 거리가 먼 곳. 별로 안 좋겠죠 당연히. 더 중요한 곳은 이제 강남에서 거리가 먼 곳. 더 중요한 것은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잡지 마시라고요. 나홀로 아파트는 지금 거품이 극심해요. 왜? 2021년에 뒤늦게 폭등을 해버렸어요. 뒤늦게 폭등한 것은 안 좋다고 제가 노래 부르잖아요. 안 뛰었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얘를 나쁘게 말 안 해요. 근데 너무 뛰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것들도 빌라, 오피스텔도 많이 뛰었어요. 작년에. 잡지 마세요. 얘가 무려 1등입니다. 나중에 폭락장에 팔리지도 않고 10년 얘한테 묶이는 거예요. 지금 경매 빌라 경매 받는 사람들 많아요. 싸니까.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특히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 뭐 2천만 원이면 잡아.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집값 떨어지면. 전국 실거래 폭락 현황 보시면 자 서울 지금 실거래가 이미 10%나 떨어졌고 평균치 대전 9.1 뭐 제주, 광주, 충청, 인천, 광역, 뭐 경상북도, 충청남도 쭉 해가지고 있는데 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실제 거래된 거고요. 자, 이제 지금은 한 달이 지날수록 또는 일주가 지날수록 이 가격이 내봤자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보면 평균 전세가를 보면 아직은 서울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돼요. 무슨 갭 투자를 합니까? 이렇게 돈이 차이가 큰데 다행히 집값이 빠지면서 전세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부산광역시도 집값이 좀 빠지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100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또 100 근처. 이런 거 잘못 잡았다가는 깡통 전세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전세 사는 사람들은 깡통 전세 조심하시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 자기 돈은 이게 집값이 3억인데 자기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투자하는,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요 막 3개씩 집 잡기를 권해요. 아파트도 그래요. 그런 거 했다가는 나중에 파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복 불능이에요. 회복 불능.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인구 및 세대수 위험한 곳 보시면 9곳. 지금 보면 세종하고 경기도가 좋아요. 여기 밑 서울이 제일 꼴찌인데, 서울은 인구가 주는 게 나빠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용적률이 좋아져서 줄어드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 서울만 예외고, 서울, 세종, 경기도, 충북, 인천까지는 조금, 왜냐면 충북이나 대전 이런 데는 서울에서 좀 가까우니까. 자, 그 다음에 시도별 인구 누적 감소율. 여기 뭐 이건 세대수고, 인구도 보세요. 인구도 세종, 경기 거의 여기 좋고 서울 좋아요. 나머지 광역시 일부 지역, 충청도권이 주로 있죠. 인천하고 이렇게. 여기는 인구가 계속 급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인구, 그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아, 세대수 증가하니까 집값 뛴다. 그런 사람들은 단순한 분이에요. 왜? 1인 가구가 많아요. 1인 가구는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 금주 하락률 상위 보니까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서구, 시흥, 세종, 울산 중구, 수원 영통구, 성남 중원구, 대구 수성구, 화성 지금 급락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동탄, 역 시범, 운암, 포스트빌 여기 보니까 14억 8천에 작년 10월 달에 팔렸다가 지금 11월까지 추락. 거의 4억 빠졌네요. 여기 보면 매물량 보세요. 이렇게 많았던 게 이렇게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작년 4분기만 해도 이렇게 매물이 아파트별로 이렇게 많았었어요. 기본 뭐 이렇게 아파트별로 11건부터 55건까지인데 지금 보세요. 없어요. 뭐가 없다고. 거래가 없다고, 거래가. 좀 거래가 이렇게 많았던 게 거래가 확 죽어버렸어요. 1월 달에는 아예 없어. 00000 세상에. 이거 거래시키려면 20% 다운시켜야 돼요, 매물을. 전국 아파트 구매력 지수가 지금 여기 최악이에요. 예전에 2008년 거의 12년 14년 후인데 14년 전보다도 지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거품이 심해서. 여기 보면 집값 폭락장은 이때 좋았죠. 숫자가 낮을수록 집값 거품이 심해서 구매력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구매력이 어려운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거품이 심하니까 잡지 마라. 자, 여기 전국 아파트 양극화가 심해져요. 여기 보세요. 집값이 뛰는 놈하고 뛰는 것만 계속 뛰어요. 이렇게 10배 차이가 나네. 옛날에 6배 차이 났던 게. 그쵸? 이게 뭔 말이냐. 앞으로도 제가 아까 입지 설명해 줬죠. 폭등락을 반복하면서 강남은 계속 뛸 것이고, 거기에서 거리가 먼 곳은 계속 별로 많이 뛰지도 않을 것이고, 집값 차이는 지금은 10배일지 몰라도 다음에는 20배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끝자락 한번 볼게요. 여기가 11, 12, 1, 2월까지 서울 하락하고 있죠. 이게 0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이게 0인데 하락하고 있죠. 인천 지금 몇 달 동안 하락하고 있죠. 지금 매달이에요 이게. 부산 하락하고 있죠. 대구 상당히 많이 빠졌죠. 광주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있죠. 대전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죠. 지금 대도시 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 정말 이제 불타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최근 집값이 매수가 아래로 떨어지자 매수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청약에 당첨이 되었지만 취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기회를 포착하면 몇십 배 불릴 기회가 올 테니까 현금을 몽땅 쌓아 놓으십시오. 감사합니다.